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치3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나무 트림 시트 제작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금속 트림 시트 제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금속 트림 시트 제작은 요 나무를 재활용을 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이게 트림 시트라고 하는 거는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특히 서브스탄스 디자이너 베이스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한번 어느 정도 노드의 구성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재활용을 해가지고 양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라이즈 쪽에서의 느낌이라면은, 이런 모서리에서 나오는 느낌이 같은 경우는, 또는 이렇게 표면에 찍히는 이런 디테일들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속, 나무, 돌을 이라는 재질을 구분하는 거는 거의 다 모서리보다는 요 평면의 재질감과, 또는 그런 얼룩의 패턴, 그리고 PBR 기준이라면은 이제 메탈릭의 유무에 따라서 오는 그런 표면의 정보에서 훨씬 더 많이 오게 되고, 모서리 쪽의 디테일들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재활용을 해서 금속을 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컨트롤 C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패키지에서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 복사가 된 것의 이름을 T 언더바 트림 언더바 메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이 그래프의 이름이 확실하게 바뀌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메탈로 바뀌었으니까 이 녀석을 열었다는 게 확실한 거죠. 요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컬러를 이제 다시 날려야 되니까 요 베이스 컬러 쪽에서 유니폼 컬러를 만들어서 넣어서 우선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러프니스도 유니폼 컬러를 넣고 0.3 정도로 해서 적당히 매끈 재질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뷰포트는 항상 ACES sRGB로 바꿔두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 뒤쪽에 있는 노드로부터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 정도가 컬러 파트니까 좀 뒤로 빼주고요. 여기부터 이제 하이트 맵을, 최종 하이트 맵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조금씩 뒤로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나무에 있는 요 표면의 재질들이 없어질 때까지 뒤로 물르다 보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모서리만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최종 하이트 맵이고요. 이 최종 하이트 맵으로부터 나머지 것들이 계산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을 쉬프트 클릭을 눌러서 요 뒤쪽에 요 하이 요 트림 시트 쪽인데 표면의 재질감은 없는 쪽, 이쪽으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면이 깔끔하게 날아간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찍혀 보이는데 요거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흔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요 AO 쪽을 한번 볼게요. 네, AO를 여기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있죠. 요게 마스크 맵이라고 이름은 지어주곤 있지만 실제 출력은 앰비언트 오클루전 쪽으로, 즉 요 입력받는 컬러 텍스처 중에서 무조건 R 채널을 출력하는 구조를 가져요. 대부분의 요 아웃풋들은 그런 흑백으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한다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AO가 출력이 되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유니폼 컬러를 흰색으로 해서 AO를 아예 없애주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질감 부분 있죠. 요 질감 부분에서 요 해머링이 되는 듯한 요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 요것만 그대로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기본 트림 시트, 요 모서리 디테일을 내는 쪽만 남겨두는 거죠. 자, 근데 얼핏 보면은 결국 금속이나 나무나 비슷한 점이 꽤 많아요.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개개인의 그런 디테일의 해석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좀 많습니다. 차이는 많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은 결국 나무든 금속이든 좀 무르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탁 하고 두들겼을 때 깨지는 느낌이 있다라기보다는 눌린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모서리들이 이런 망치로 탁탁탁탁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모서리 형상을 취하고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르게 눌린 듯한 이런 자국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돌은 이런 데가 눌렸다라기보다는 탁 하고 깨져나가는 이런 날카로움이 훨씬 더 많이 살겠죠. 그래서 이런 금속 재질 같은 경우는, 또는 뭐 반대로 이제 금속이 먼저 만들어졌다면은 나무 재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무 재질을 금속으로 만드는데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상호적으로 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르다라는 포인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죠. 그래서 두들겼을 때 어떤 형상을 취하기 쉽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무르다랑, 그리고 깨진 듯한 흔적은 거의 없다 또는 적다. 깨진 흔적은 적다. 특히 금속이 깨지려면은 그 냉각이 엄청나게 많이 돼야죠. 그래서 냉각이 엄청나게 많이 된 상태가 되어서야 탁 하고 쳤을 때 파삭하고 깨지는 느낌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깨진 듯한 흔적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져나간 듯한 흔적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것에 찍혀서 눌렸다에 가까운 거고, 이런 거는 둥근 데에 찍혀서 눌렸다라는 흔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깨진 듯한 건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크랙이라든가 이런 거는 돌 재질을 좀 추가하는 게 훨씬 더 그런 당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물은 만큼 이제 긁히기 쉽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금속의 표면 같은 경우는 뭔가 생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긁혀 나간 듯한 이런 흔적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질들은 나무나 금속이나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물성이죠. 금속, 비금속 같은 그런 극단적인 물성에서 오는 차이점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컬러감에서도 오는 게 있겠죠. 나이테에 대한 흔적 같은 거는 나무의 특징이고, 그런 게 없는 그런 재질이라면은 금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모서리 데이터를 취향껏 조금 더 다듬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 무른 느낌을 추구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인 물성의 느낌들은 대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서리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져가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자, 여기 해머링 패턴 요것만 딱딱 찍어주는 거죠. 요것만 이제 블렌드를 가지고 서브트랙트를 이용해서 팍하고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쉬프트 앞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머링 패턴들이 잘 찍히는지를 보고 눕혀서 적당한 탭스로 들어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새로 켰기 때문에 테셀레이션 값이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 디폴트 에디트에 들어와서 테셀레이션 팩터를 16으로 두고, 요 뒤에서 지정한 노멀 값에 보면은 뭐 높이 값 지정한 게 있어요. 이전에 나무 트림 만들 때. 그래서 여기서 2.29cm니까 여기도 2.29cm를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2.29cm만큼 튀어나온 탭스가 보이겠죠. 이 상태로 봤었을 때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줄여주도록 하죠. 이 정도 탭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각이 너무 크면은 카메라에 들어가서 포컬 랭스를 100으로 당겨주시면 이제 투시도 좀 완만하게 되겠죠. 저는 아예 투시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투시가 좀 있는데 완만한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아직까지는 뭐 요 정도까지만 해버리면은 좀 돌 같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 돌 같다라는 느낌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재질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셀 노이즈 1번을 꺼냅니다. 셀 1번. 요 녀석이랑 같은 거죠. 대신에 요 녀석 랜덤 시드를 좀 바꾸고 사이즈를 좀 달리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블렌딩 할 건데 요 녀석을 먼저 인버트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뒤집어 줍니다. 해서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그런 구체 모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두 개를 멀티플라이로 블렌딩을 하고요. 즉 이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블렌딩을 할 때 어두워지긴 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어둡게 하는 거지 절대 수치값으로 어둡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즉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둡게 만드는 대표적인 노드라고 하면은 이제 서브트랙트 노드랑 그리고 멀티플라이 그리고 미니멈 있죠. 다큰이라고 부르는 미니멈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서브트랙트랑 미니멈 얘네 두 개는 모두 다 그럼 파괴를 해요. 디테일을 파괴를 합니다. 근데 요 멀티플라이는 비파괴예요. 무슨 의미냐?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형의 그래프가 있어요. 0과 1의 선형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0.5라고 하는 값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1 빼기 0.5 하면은 이제 0.5가 될 거고요. 0.5 빼기 0.5면 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딱히 파괴가 되지 않고 위치값만 그대로 내려왔어요. 즉 어두워졌다는 의미죠. 하지만 0 빼기 0.5는 결국에는 이제 0.5까지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여기 있던 요만큼의 디테일들이 음수값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텍스처에서는 음수를 표현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0으로 다 클리핑, 다 평탄화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즉 뺄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요만큼의 디테일이 검은색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즉 디테일들이 블렌딩을 하면서 파괴가 된 거죠. 0m로 떨어지는 모든 값들은 다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서브트랙트예요. 물론 이거는 텍스처끼리 블렌딩을 하는 단계에서요. 쉐이더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자, 그 다음은 미니멈이죠. 미니멈도 이렇게 0과 1의 범위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0.5랑 비교를 했어요. 자, 0.5를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0.5랑 0.5는 같아요. 얘는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를 했었을 때 두 개의 값을 같으면 내비두고요. 이 미니멈보다 밝으면은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요. 요 값보다 작으면 내비둡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둡게 만드는 원리인데, 자, 0.5랑 0.5 같으니까 여긴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0부터 요 0.5의 이 사이 값들은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가 더 어두우니까 내비둬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0.5를 기준으로 요 위에는 0.67891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 0.5보다 크니까 어둡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밝은 쪽들 그대로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평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밝은 쪽에 어떤 디테일들이 이런 노이지한 디테일들이 짜글짜글하게 있었다면은 요 디테일들이 모두 삭제되고 평탄화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즉 얘도 그런 디테일들을 파괴해가면서 블렌딩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멀티플라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 자, 여기 선형으로 0과 1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0.5를 곱해요. 자,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0.5를 하면은 0.5가 되고요. 이만큼 내려왔죠. 0.5. 자, 근데 여기 0.5랑 0.5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내려와서 이제 0.25가 됩니다. 내려와서요. 만약에 이제 여기 뭐 0.2쯤에 해당하는 위치다. 그러면은 이제 0.5를 곱한다는 건 보통 나누기 1을 한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 0.1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0.1에 있는 애는 0.05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뭐 0.05가 있으면은 여기는 0.025까지 내려오고 하는 식으로 이게 선형이었던 그래프가 이렇게 비선형으로 바뀌어요. 0과 1의 범위값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비선형으로 이렇게 커브를 타듯이 그라디언트가 내려올지언정 얘네가 0m로 떨어지거나 또는 이 사이의 값들이 클리핑이 돼가지고 이렇게 직선 평탄화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개념이고요. 절대치로서 어둡게 만드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멀티플라이를 이용을 하면은 디테일의 훼손 없이 0에 가깝게 수렴이 되는 정도로만 어둡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딩을 하고요. 이거를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블렌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디테일들은 사라지 있지만 뭐 결국 강도에 의해서 거의 뭐 셀노이즈만 보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렌딩을 한 상태에서 살짝만 넣어가지고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자, 이렇게 했더니 너무 날카로운 거죠. 요 튀어나오는 포인트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제 표면에다가 여기 주고 싶은 거는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일자로 쫙 폈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중세스러운 메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즉 해머링을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블러 HQ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살짝만 블러를 줄 건데요. 일단 인텐시티를 빵으로 준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D 뷰에서 보면서 블러를 조금씩 줘서 해머링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좀 강조해 주면 됩니다. 자, 좀 블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인텐시티를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꾸깃꾸깃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다가는 긁힌 느낌을 추가할 건데요. 긁힌 느낌을 추가하기에 좋은 노드가 이미 내부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크래치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요 스크래치 제너레이터가 처음에 봤었을 때는 막 이렇게 랜덤하게 막 꼬여 있어가지고 약간 좀 실사에 가까운 느낌처럼 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옵션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는 스타일라이즈에 훨씬 적합한 형태로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게 위스가 뭐 가늘게 보이는 맛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두껍게 하고 싶다면은 스플라인 위스랑 스플라인 랜덤을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근데 뭐 얇은 걸 원하신다면은 그냥 1과 0.5로 두시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에서 먼저 스플라인 디스토션 랜덤 프리퀀시를 둘 다 먼저 빵으로 두면은 이게 다 직선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스플라인 디스토션만 올리면은 그냥 동그랗게만 이렇게 말리듯이 만들어져요. 이게 프리퀀시가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좀 실사에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디스토션만 올렸을 때에는 이렇게 좀 더 스타일라이즈에 가까운 느낌으로 심플화된 그런 스크래치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취향껏 올려주시고 스플라인 넘버는 최대값을 주셔서 더 많이 긁힌 느낌이 되어도 좋겠죠. 로테이션 랜덤도 최대값을 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가 요거는 이제 서브트랙트 빼기를 이용해 가지고 긁어낼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쉬프트 누르고 앞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주고요. 여기서 오파시티를 정말 많이 낮출 거예요. 정말 은은하게 보이도록. 여기서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서 0.005라고 값을 넣어줬습니다. 정말 은은하게 보일락말락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캐릭터 시점에서 요 정도 가까이 갔었을 때만 긁히는 게 좀 보이고 요 정도 거리로 떨어졌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만 이렇게 강도를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바로 메탈릭 표면을 만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많이 캐주얼한 스타일라이즈 말고 조금 더 하드한 스타일라이즈를 추구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다른 느낌을 또 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갈바나이즈드 패턴이라고 불러요. 아연 산화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네, 요런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갈바나이즈드 스틸. 그런 아연 산화 도금이 된 요런 철들이 요런 표면을 좀 가지고 있죠. 요런 아리까리한 표현.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실습 삼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타일 샘플러 그레이스케일을 하나 꺼내주시고, 여기서 패턴은 뭐 디스크나 스퀘어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선 스퀘어를 쓸게요. 디스크를 쓸게요. 스케일은 랜덤을 주시고요. 그리고 뭐 사이즈 X, Y 랜덤 주셔서 뭐 이렇게 납작하게 제작을 해주셔도 좋고요. 포지션 랜덤, 로테이션 랜덤, 그리고 컬러 랜덤을 주셔서 이렇게 랜덤하게 막 뿌린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디스턴스 노드에 요 소스와 마스크 인풋 양쪽에 넣어주고, 컴바인 소스 디스턴스를 온리 소스로 바꾸신 다음에 맥시멈 디스턴스를 넓히면 그런 소위 말하는 셀 노이즈, 보로노이 노이즈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에서 에지 디텍트를 이용해 가지고 라운드니스 최소, 엣지 위스 최소를 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수를 좀 적당히 늘려가지고 아연 산화 도금이 된 것 같은 그런 셀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무작위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은, 자, 여기 뒤에다가 블러드 필을 이용을 할 거고요. 요 뒤에 블러드 필 투 랜덤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앵글 베리에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각도로 바라보는 것처럼 만들어 줍니다. 뭐 실제로 얘가 뭐 여러 면의 각도로 바라보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노멀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좀 꺾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요 뒤에 디스턴스 노드를 하나 더 이용을 해서 소스 인풋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주고요. 이 녀석에 이제 틈바구니를 확장을 해가지고 요 검색을 메꿔야 되니까 엣지 디텍트를 마스크 인풋에다가 넣고 소스 온리 소스를 한 다음에 요 맥시멈 디스턴스를 늘려서 틈새를 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요 뒤에다가는 그냥 노멀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면이 꺾이는 이런 방향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그라디언트와 그라디언트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런 선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하이트 맵을 베이스로 한 노멀 제너레이팅에서 오는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하이폴로 베이크를 할 때는 뭐 여러 면 각도로 틀어진 하이폴로 베이크를 하면은 이런 줄이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2D 이미지 베이스로 노멀을 재계산할 때는 반드시 뜨게 돼요. 왜냐? 결국에는 여기 있는 높이 픽셀과 여기 있는 높이 픽셀의 그런 요 사이 보관값, 그런 필터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죠. 예, 사람이 인지적으로는 여기가 높고 여기는 그냥 밑으로 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할 수는 있겠는데 필터링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거예요. 필터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밝기의 픽셀이 있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극단적인 높이죠. 여기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선이 생겨 있는 느낌에 가까워요. 여기와 여기 사이는 사실상 필터링이 돼서 미묘하게 뭉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개념들을 이제 서브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브 픽셀 값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그 값들이 찍혀 나오게 돼요. 노멀 계산에. 그래서 이렇게 선이 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얘를 이용할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소스 인풋에 노멀을 넣고요. 그리고 요 에지 디텍트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자, SDF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는 결국
이제 검은색이 확장해 나가야 되는 양수 공간이고 흰색이 이미 전진해서 채워져 버린 면적이기 때문에 음수로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와 자 여기를 요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선을 긋고요. 요쪽은 이제 면적이 있는 마이너스라고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은 영역을 두어서 플러스 영역이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 있는 픽셀을 취해다가 이만큼 계속 전진을 시켜가지고 요 선을 감춰야 되고요. 여기도 여기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양수 영역으로 이만큼 전진시켜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메꿔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엣지 디텍트에 있는 요 두께는 너무 짧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양수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메꿔줘야 되는 영역이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었을 때에도 뭔가 메꿔는 졌지만 튀는 포인트는 잡아냈지만 희끄무레한 뭔가 같은 것들이 잡혀서 여전히 줄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더 바깥쪽에서 가져와서 더 바깥쪽에 있는 요 컬러 값을 양수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줘야 이런 어색함이 조금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엣지 디텍트의 위스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여기 있는 픽셀을 가져다가 땡기기 때문에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 요렇게 부자연스럽게 메꿔지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메꿔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노멀이 바라보는 방향만 깔끔하게 남고 선 데이터는 모두 다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뒤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서브 픽셀의 개념 때문에 요 갈바나이즈 패턴과 요거를 직접 멀티플라이 블렌딩을 하고 여기서 출력하는 순간 요 녀석의 서브 픽셀 값 때문에 여기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다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먼저 노멀을 만들어서 들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트림 시트 노멀과 요 갈바나이즈 패턴 노멀을 서로 노멀 컴바인 노드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블렌딩을 하고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고요. 대신에 요 테크닉만 화이트아웃, 채널 믹서, 그리고 디테일 오리엔티드가 있는데 그냥 디테일 오리엔티드 해주시면 돼요. 가장 높은 퀄리티로. 네,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런 갈바나이즈 패턴이 은은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된 거 볼 수 있죠. 자, 요거를 시프트 클릭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면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산화되는 패턴들의 각도가 애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뭐 갈바나이즈 패턴이 너무 강하다면은 강도 값을 그래서 이 녀석에서 강도를 좀 이렇게 줄여서 은은하게 더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개수만 이렇게 더 늘려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저는 조금 더 적은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빛의 반사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갈바나이즈 패턴이 은은하게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제작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이제 요 앞에 있는 컬러 노드들을 한 번 더 재활용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는 지금 뭐 약간 나무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런 색상 밸류를 좀 잡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워가면서 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요 하이트 맵으로부터 이렇게 모서리만 어느 정도 조금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금속이니까 모서리가 너무 어두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그냥 회색으로 잘 날아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이 되었는데 회색으로 미묘하게 잘 날아가잖아요. 얘도 회색인데 얘가 밝아서 그렇군요. 얘를 이쯤으로 무채도로 아예 빼버릴게요. 이 대비가 정말 약하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이 색을 요 베이스 컬러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가면서 봐야 되니까 러프니스를 1로 두고
요 베이스 컬러를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씩 더듬어 가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런 파란색 틴트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노란 틴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렌딩이 되어서 오는데 결국 얘를 뭐 딱히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있군요. 요, 그렇다면은 이 녀석을 지우고 자, 요런 기조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회색 노드랑 요 약간 파란 노드랑 요 클라우드 2번 슬로프 블러 히스토그램 스킨을 줘서 만든 요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파란색과 약간의 누리끼리함을 블렌딩한 요 노드 구성을 취하면 될 것 같고요. 구성은 둘 다 슬로프 블러예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만들어뒀던 요 노이즈 패턴을 그런지 리키 페인트 세이프 트랜스폼으로 결방량을 바꾸고 요 그라디언트 맵을 가지고 특정 텍스처로부터 그라디언트 샘플을 한 다음에 슬로프 블러로 요 컬러감을 좀 뭉개준 걸 가지고 약간 은은하게 오버레이 블렌딩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속이라서 굳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요 금속을 나타내는 재질은 틴트 컬러는 딱 요 정도만 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베이스 컬러를 이제 흑백으로 바꾸고 이걸 노멀로 바꾼 다음에 대신에 여기에 이제 8비트여서 조금 그렇네요. 8비트니까 요 원본의 스타트를 이제 아웃풋 포맷을 16비트로 바꿔서 쭉 16비트로 계산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이제 노멀까지 타고 갔고요. 자, 노멀도 16비트로 들어왔죠. 여기서 위아래 라이팅 계산한 노드 그대로 재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 녀석 그 메탈릭의 기본 노이즈 컬러가 이제 요 라이트 노드에 의해서 그 아랫줄 덩어리감과 위에 줄 덩어리감이 블렌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나무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엣지 색상을 내기 위해서 좀 누리끼리한 색상이 블렌딩이 되었는데 요거는 이번엔 이제 금속이니까 오히려 채도를 빼가지고 약간 흰색에 은은한 그런 금속의 미세한 스크래치감을 좀 흰색의 컬러로 주고 그리고 요 커버처에서 틴트 컬러를 준 이쪽도 마찬가지로 흰색에 가까운 포인트로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블렌딩이 되어서 조금 더 선명한 커버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컷도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레벨 값이 좀 0.5에 수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레벨 노드인데요. 값을 원복을 해도 0.5에 가깝게 수렴이 명도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레벨도 필요 없이 Shift 클릭해서 뒤에다가 클릭해서 이 레벨 노드도 지워버리고 이제 샤픈 노드를 이용해서 날카롭게 다듬어 준 다음에 이제 오버레이 블렌드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서 베이스 컬러가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했었을 때 기존 나무 재질에 비해서는 더 모난 느낌이 없이 무난히 평범한 느낌의 그런 재질감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 녀석은 금속이니까 일반 컬러를 넣는 것도 좋지만요. 실제 금속 컬러를 넣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BR 메탈 리플렉턴스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이게 실제 금속 색깔 차트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꺼내서 이렇게 황금을 연결을 해보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은 이제 요 블렌드 노드를 이용해서 8비트로 바꾼 걸 베이스 컬러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었으면은 자 여기 메탈릭을 1로 둡니다. 일단 금속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제 러프니스 값은 요 베이스 컬러로부터 회색으로 바꾸고, 레벨 값을 이용을 해서 대비를 준 값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주고요. 그다음에 커버처를 이용을 해서 가져오고, 이제 커버처를 이용해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가져오고, 그 부분을 서브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모서리는 좀 반짝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러프니스에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금색의 그런 느낌이 잘 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정면으로 비쳤을 때 모서리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가 도드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런 표면에 그런 노이즈한 디테일로부터 오는 이런 불균이란 러프니스에 의해 가지고 더 매끈하게 두드러지는 포인트랑 아닌 포인트들이 이렇게 섞이는 것들이 무난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속의 느낌이 이제 기존의 나무 노드를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어디 있죠? AO가 여기서 계산이 안 됐던 것 같네요. 네, 사실 트림 시트니까 어떻게 보면 AO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히 표면의 요철량 같은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오클루전은 흰색으로 그냥 투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러프니스만 G, 그리고 이제 메탈릭이 이제 파란색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탈릭만 이렇게 1값으로 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 채널에는 현재 딱히 쓰는 게 없기 때문에 흰색을 넣어서 이렇게 마스크 맵을 만들어 주시고, 요 녀석을 요 M에다가 연결을 하시면은 메탈릭 그런 금속 트림 시트가 굉장히 빠르게 완성이 됐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만든 그 나무 트림 시트 구성을 거의 통째로 재활용을 해서 빠르게 양산을 한 거죠. 오히려 이제 더 나무는 나이테 재질이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제작이 되어야 됐다면, 금속은 이제 해머링이나 스크래치 디테일 그리고 그냥 메탈릭 파라미터에만 집중을 해서 빠르게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런 T 언더바 트림 언더바 우드 나무 재질 만들기 강의 있죠. 자, 나무 재질 만들기 강의. 나무 재질 만들기 강의가 네, 여기 있죠. 네. 중세집 제작 3강 나무 트림 시트, 요 강의를 반드시 수강을 해야만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강의에 가깝죠. 하지만 이제 요번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안점으로 드는 거는 이런 제작 그 자체보다는 이제 기존의 구성 자체가 단단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아보기 쉬운 구성으로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 텍스처 또는 그 다음 텍스처 또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텍스처들까지도 전부 다 손쉽게 재활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메탈 트림 시트 제작을 요걸로 한번 끝마쳐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돌 트림 시트 제작을 하게 될 텐데, 돌 트림 시트는 요 나무랑 금속과는 다른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이 녀석은 그런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제작을 했던 요 돌 트림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해도 상당히 다른 포인트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렇게 그런 겹겹이 페스츄리 같은 느낌의 그런 겹겹이 돌의 그런 퇴적층 같은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 나가거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층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의 디테일과 나무나 금속에 비해서 보다 더 도드라지는 이런 날카로운 깨져나가는 듯한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도드라지고, 그리고 요 면과 모서리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면의 깎임의 수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정교하게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돌의 재질감도 훨씬 더 좀 더 투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작된 이런 거친 듯한 느낌의 이런 그런 컬러감 제작이나 러프니스 제작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돌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반영을 안 했기는 했는데, 여기 돌 트림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네, 실제로는 반영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실제 다음 강의에서 제작을 할 때는 반영할 텐데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을 만들었을 때 썼던 조금 더 하드 스타일라이즈 느낌을 주려고 했던 돌이고요. 대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존 금속과 나무와는 좀 다른 포인트가 요 첫 줄부터 다 끊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줄이 조금 더 칸수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질에 대한 그런 사이즈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나무 같은 것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기다랗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쭉하게, 또는 뭐 관점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타일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패턴들이나 그런 규모, 길이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무나 또는 금속 같은 경우는 왜냐? 이어붙여서도 계속 연장해서 길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돌 같은 경우는 석굴 같은 걸 뭐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 가지고 만든 그런 이음매가 없는 그런 석 조형물, 돌 조형물 같은 게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워낙 무겁고 운반도 힘들고 가공하기도 좀 까다로운 재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초거대 산을 통째로 깎거나 또는 절벽으로 통째로 깎은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작은 돌이나 어느 정도 일정 크기의 돌들만을 가져와서 깎고 세공을 해서 이제 서로 얹어가거나 옆에다가 나란히 배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타일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트림 시트를 다 끊어버린 형태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수업 때 제가 한번 사용을 했던 예제들인데, 그때는 이제 여기 끊는 작업을 안 했는데요. 근데 이번 실제 실습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전부 다 끊어진 형태의 트림 시트를 제작을 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속 디테일들을 제작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활용에 집중을 해가지고 빠르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해왔고요. 근데 이게 재활용이라는 것도 막상 잘 하려다 보면은 노드의 구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또는 노드의 흐름을 역추적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노드의 정리가 평소에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재활용에도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재활용을 해서 요 금속을 제작을 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요 3강 나무 트림 시트 제작을 한 번은 더 복습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요 금속까지 잘 모두 다 시청자분들이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까지만 트림 시트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 작업도 이제 시동을 걸 테니까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더욱더 즐겁고 재미있는 모델링을 위해서라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요걸로 이제 4강 2-4강이죠. 2-4강 금속 트림 시트 제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